지난해 북한 인권제재 명단에 김정은을 올렸던 미국이 이번엔 여동생 김여정을 추가했습니다. 인권제재를 통해 북한 최고 권력층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북한에 대한 2차 인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7월 최고존엄 김정은에 이어 여동생 김여정까지 북한을 지배하는 백두혈통 두 사람을 인권 범죄자로 규정한 겁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모든 매체를 관장하는 선전선동부의 책임자로 특히 검열과 정보 통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김여정이 김씨 일가를 숭배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고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비롯한 개인 6명과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기관 2곳도 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실질적 타격보다는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는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 국무부가 6개월마다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갱신한 보고서를 올리면 재무부가 이를 바탕으로 제재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미국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휘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입니다. 다국적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이 산유국인 러시아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을 만큼 푸틴과 친분이 각별합니다. 칠러 행보를 보이며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인데요. 이 틸러슨이 북한은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국을 정조준해 북핵 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직접 제재 같은 강경책을 펼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북한을 적이라고 지칭하며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pose grave threats to the world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틸러슨은 중국도 정조준했습니다.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은 텅 빈 약속일 뿐이라면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석탄 거래를 하는 등 북한을 뒤로 계속 도울 경우 중국이 민감해하는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f China is not going to comply with those UN sanctions, then it's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actions to compel them to comply. 틸러슨은 차기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동맹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미국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휘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입니다. 다국적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이 산유국인 러시아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을 만큼 푸틴과 친분이 각별합니다. 칠러 행보를 보이며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인데요. 틸러슨이 북한은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국을 정조준해 북핵 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직접 제재 같은 강경책을 펼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북한을 적이라고 지칭하며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pose grave threats to the world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틸러슨은 중국도 정조준했습니다.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은 텅 빈 약속일 뿐이라면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석탄 거래를 하는 등 북한을 뒤로 계속 도울 경우 중국이 민감해하는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f China is not going to comply with those UN sanctions, then it's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actions to compel them to comply.
틸러스는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동맹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지난해 북한 인권제재 명단에 김정은을 올렸던 미국이 이번엔 여동생 김여정을 추가했습니다. 인권제재를 통해 북한 최고 권력층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북한에 대한 2차 인권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7월 최고 존엄 김정은에 이어 여동생 김여정까지 북한을 지배하는 백두혈통 두 사람을 인권 범죄자로 규정한 겁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모든 매체를 관장하는 선전선동부의 책임자로 특히 검열과 정보 통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김여정이 김씨 일가를 숭배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고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비롯한 개인 6명과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기관 2곳도 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실질적 타격보다는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는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 국무부가 6개월마다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갱신한 보고서를 올리면 재무부가 이를 바탕으로 제재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플루토늄 10여 킬로그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증대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2년 만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능력이 진일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킬로그램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밝힌 수치보다 10여 킬로그램 늘어난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플루토늄의 양이 현재 약 4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은밀한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북한이 4차례 시험 발사하며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언급하며 북한이 기술 완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공개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지난해 9월 3차례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당시에는 노동미사일의 개량형으로 판단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는 사거리 1000km의 스커드 ER 실전 배치라고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플린 내정자와의 회동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과 플린 내정자는 또 사드 포대의 차질 없는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향후 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인데 취재기자와의 말싸움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자가 최근 정보기관의 기밀 보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As far as hacking, I think it was Russia, but I think we also get hacked by other countries and other people. 그러나 해킹의 배후로 다른 나라들도 거론했고 민주당이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다면서 오히려 민주당 측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다.
러시아와는 사업적 거래도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납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기자들만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의 과거 사생활 자료를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보도 이후 매춘부 연관설까지 나오자 트럼프는 가짜 뉴스라며 발끈했습니다. 이를 항의하는 CNN 기자의 질문은 차단했습니다. Don't be rude. Don't be rude. No,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You are fake news. 당선 후 처음 열린 기자회견이었지만 해킹과 자기 사업체 문제, 언론과의 말싸움 등에 밀려 북핵 등 동북아 안보 현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국가 내란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란이 민중폭동 형식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는 혁명,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특검법에 보면은 언론과 검찰을 이 커넥션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특검법에 보면은 특검이 그 최순실 사건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대국민 보도 권한을 명문으로 검찰에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검찰이 협조할 수 있도록 법률이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조용한 혁명의 테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뿐 아니라 삼성이 코레스포츠로 지원한 자금의 사용 내역과 세금 관련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블릿 PC 안에서 발견된 또 다른 증거죠. 2015년 10월 13일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본과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뿐 아니라 삼성이 코레스포츠로 지원한 자금의 사용 내역과 세금 관련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블릿 PC 안에서 발견된 또 다른 증거죠. 2015년 10월 13일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본과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발견된 또 다른 증거죠. 2015년 10월 13일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본과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 씨에게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 씨가 아닌 마레이 컴퍼니라는 법인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마레이 컴퍼니 대표는 김한수 씨로 청와대 뉴미디어실의 현직 선임 행정관입니다. 결국 최 씨가 김 행정관 측이 개통한 태블릿 PC로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한 각종 문서들을 받아온 겁니다. 김 행정관이 청와대와 최 씨 사이에 연결고리라는 추론이 가능한 카카오톡 대화 명단에는 국민행복캠프로 소개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 씨의 측근들만 있습니다. 실제 최 씨는 태블릿 PC를 통해 김 행정관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일일이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최 씨의 PC라고 추정할 만한 개인적인 정황도 충분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PC 안에? 네. 예.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일일이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최 씨의 PC라고 추정할 만한 개인적인 정황도 충분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PC 안에? 네. 있습니다만 최 씨의 PC라고 추정할 만한 개인적인 정황도 충분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PC 안에? 네.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최 씨가 있습니다만 최 씨의 PC라고 추정할 만한 개인적인 정황도 충분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PC 안에? 네.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최 씨 누군가 훔쳐갈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태블릿을 가져와서 복사를 한 뒤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론이 됐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이틀 뒤 20일에 사무실로 가져왔고 그때부터 취재팀은 밤을 새가면서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공동정권을 만들었다던 비선 실세의 존재, 그 꼼짝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태블릿 P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공동정권을 만들었다던 비선 실세의 존재, 그 꼼짝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태블릿 PC. MBC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은 저 대학에서 그 기사 작성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의 기본 원칙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언론의 취지 기법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 건에 대해서는 언론의 기본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라고 그랬다가 태블릿으로 바뀌었고, 10월 말에 주소 왔다고 그랬다가 10월 초에 왔다고 그랬고, 남자 기자가 주소 왔다고 그랬다가 여자 기자가 주소 왔다고 그랬고, 언론 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잘 짜지 못하고 진행한 드라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 전공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 개 프로그램을 오래 한 기자일지도 모릅니다. 제 전공은 카메라 축돈입니다. 만약에 태블릿 PC가 진짜였다면 저는 이렇게 JTBC처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후배 기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 최순실 씨가 이용했던 로 추정되는 사무실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 책상이 있고 제가 책상을 열었더니 PC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고 작동이 안 되니까 내가 대리점에 가서 그 충전기를 사서 꼈습니다. 그리고 쭉 내가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카피해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검찰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청 앞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검찰청에 넘겨주는 거를 찍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작했다면 지금 태블릿 PC가 가짜니 진짜니 전혀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JTBC는 인쇄 매체가 아니라 텔레비전 매체입니다. 카메라도 아마 수십 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특종거리를 그렇게 제작했을까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이번 태블릿 PC는 방송 기자, 즉 고발 기자의 입장으로서 전혀 상식 이하의 제작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태블릿 PC는 두 가지 점에 있어 언론의 기본 원칙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자꾸 바뀐다면 사실이 아니고 사기다. 두 번째, 진짜로 프로 언론이라면, 진짜로 고발 기자라면 아까 나처럼 사무실 문을 들어가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여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태블릿 PC를 켜는 거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카피하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검찰에 넘길 때 검찰청 앞에서 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청이 어떻게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눈을 뜨고 지켜볼 겁니다. 라고 하고 예를 들어 카메라 출동이 이상무입니다. 라고 끝냈을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출동 취재 기자로 MBC에서 오랫동안 일했고요. 지금 현재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문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청률이 좋게 프로그램을 뉴스를 만드느냐에 관해서는 남에게 양보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언론의 원칙에 적합하게 보도하느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